푸른 청룡의 해가 밝은 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는 올해 뜨는 새해를 직접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해가 밝을 때 날씨가 생각보다 흐려서 새해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아쉬움이 컸어요. 근데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나 지났네요.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2024년이 시작되고 여러분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살 더 먹었다고 슬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새해가 밝았다고 으쌰으쌰 하면서 새로운 계획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작년보다 더 알차게 살아보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정말 거의 처음으로 새해를 보러 새벽에 길을 나섰어요. 뜨는 해를 바로 보지는 못했지만 한 7가지 정도 되는 다양한 소원을 빌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여러분은 어떤 소원 비셨어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너무너무 궁금한데 제 이야기밖에 들려드리지 못하니 너무 아쉽네요. 그렇지만 올해도 청취자분들께 청춘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려고 찾아온 인레스트의 손은정입니다. 인레스트에서 게스트와 함께하는 라디오는 격달에 한 번씩 찾아오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어떤 주제야? 라고 궁금해하실 법한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 라디오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코너예요. 청취자분들께 다양한 청년들이 자신만의 삶의 즐거움과 일상을 공유했으면 좋겠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러한 주제를 정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바로 게스트분들이 스스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대부분 게스트분들이 제 주변 분들이고 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게스트를 요청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모르면 게스트를 하기도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생기면 안 되지만 자신만의 색깔과 취향을 가지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너에서 다루고 있는 취미뿐만 아니라 취향, 내가 좋아하는 음식, 사람, 장소, 향기 등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드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라디오와 프로그램을 기억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게스트분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자신만의 색을 알아가고 청취자분들에게 목소리로 들려드리려고 함께 삶의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인지 달이 바뀌고 새로운 라디오 주제와 멘트를 준비하는 한 달 동안 저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라디오를 더 편안하고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또 제가 힘겨운 평일을 보내고 찾아오는 이 불타는 금요일 저녁, 그리고 몸도 마음도 나른한 일요일 오전에 흘러나오는 제 목소리가 어떻게 느껴지실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매번 다양한 에너지를 가진 게스트분들을 모시고 싶다는 욕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열정 넘치는 뮤지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자기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에서 곡 짓고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제작 편성 팀장을 맡고 있는 최태식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선생님을 뵙고 저 진짜 라디오 진짜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저 한 번만 시켜주세요 했던 게 벌써 한 1년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올해 라디오 DJ를 하게 됐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재밌고 성취감도 있는데 정말 쉽지 않은 작업 같더라고요. 원래 하고 있는 직업에 더해서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제가 부드러운 진행을 위해 이렇게 미리 대본을 준비해 오다 보니까 준비 기간이 더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매일매일 라디오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실지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올해 꼭 해보고 싶었던 라디오를 하게 되어서 지금 소원풀이 제대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항상 선생님을 뵈면서 열정, 꿈, 희망이라는 메시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꿈에 대한 정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선생님과 나누고 싶은 꿈의 형태는 직업이나 장래희망 같은 게 아니라 어떤 내가 되고 싶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살아오면서 즐거웠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인생 선배님이 후배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느낌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되셨나요? 네, 완전 준비됐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제대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고 싶은데 혹시 같이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청년들과 함께 청춘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한 곡을 딱 생각한 곡이 있는데요. 짙은의 백야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요. 그림이 그려지는 곡이거든요. 예, 노래를 듣다 보면 어떤 회화처럼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노래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컬의 색깔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요. 그래서 꼭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짙은의 백야 추천합니다. 네, 그럼 짙은의 백야 듣고 오겠습니다. 너와 내가 떠난 이 알 수 없는 여행 너를 바라보다 잠이 들었는데 밤이 찾아와도 어둠이 내리지 않는 이 꿈 같은 곳으로 날 데려온 거야. 빛나는 하늘과 떨리는 두 손과 나를 바라보는 너의 그 깊은 미소가 난 울지 않을래 피하지 않을래 어둠 속의 빛으로 넌 내게 머물러 날아가는 새들 길을 묻는 사람들 모든 것이 아직 잠들지 않았네 어둠 속에 묻혀있던 빛나던 이 땅 모두가 꿈 같은 세계로 빛을 내고 있구나 빛나는 하늘과 떨리는 두 손과 나를 바라보는 너의 그 깊은 미소가 난 울지 않을래 피하지 않을래 어둠 속의 빛으로 넌 내게 머물러 그대는 보리 우리는 만나리 지지 않으리 날아가는 새들 길을 묻는 사람들 모든 것이 아직 잠들지 않았네 어둠 속에 묻혀있던 빛나던 이 땅 모두가 꿈 같은 세계로 빛을 내고 있구나 빛나는 하늘과 떨리는 두 손과 나를 바라보는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아티스트 분께서 추천해 주셔서 그런지 저랑 좀 노래 듣는 그 분야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랬나요? 깊이감이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근데 트로트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죠. 임영웅 좋아하고 장윤정 좋아합니다. 아, 네. 저 임영웅, 장윤정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 두 분의 음악 그렇게 가볍지도 않으면서도 대중성도 있고 굉장히 좋아요. 되게 잘 듣습니다. 저도 공통점이 있었네요. 그렇네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선생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목소리 톤에서 기쁨, 열정, 설렘이라는 단어가 느껴질 정도로 늘 대화하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시는 장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열정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특정한 일에 대해서 불타오르는 감정이잖아요. 네. 그리고 불타오른다는 것 자체가 언젠가는 식고 사그라들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열심히 불태울수록 권태기도 세게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오랜 기간 같은 열정을 끌어내기가 꽤나 힘들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측면에서 선생님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음악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한 가지 일에 몰두해서 오랜 기간 동안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선생님의 열정에 대한 비결을 들어보고 싶어요. 내 열정의 계기와 동기 그리고 그 열정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 일을 좋아해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음악 같은 경우에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음악을 계속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무엇보다 음악하는 게 아주 크게 보면 행복하기 때문이겠죠. 맞아요. 선생님 목소리 자체가 이미 이제 듣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목소리 톤이라서 저는 항상 대화하면 참 기분이 좋은데 그러면 음악을 통해서 주로 어떤 걸 표현하고 싶으세요? 일부러 음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적은 없고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손은정 DJ님이 살아가는 이야기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멜로디에 얹어서 풀어내다 보니 듣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내 얘기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 또는 희망을 받고 그런 것 같아요. 사람 사는 이야기를 표현합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도 이제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누군가를 이제 의도한 건 아니지만 위로를 해주고 싶다면 네. 선생님 또한 음악을 통해서 위로받은 경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경험 있으세요? 가장 큰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하루 활동을 하면서 1집 10곡을 냈고 2집을 10곡을 냈거든요. 그런데 그 노래들 가운데서 누군가를 위로를 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들은 있잖아요. 사실은 글을 쓸 때 간절하게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내가 쓴 글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사를 읽을 때 또는 노래를 할 때 나 먼저 조금 이기적이긴 해도 나 먼저 그 노래를 부를 때 위로를 받습니다. 그게 가장 좀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군가 내 음악을 듣고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어느 행사를 가서든지 그 사람들의 표정이 진짜로 너무 좋아서 또는 너무 감동받아서 이렇게 박수를 쳐주거나 활짝 웃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엄청나게 위로를 받죠. 그렇구나. 저는 또 내가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타인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이제 글을 쓰시면서 선생님이 선생님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셨던 걸 수도 있겠네요. 정답. 딱 그래요. 딱 그런 게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기에
앞서서 내가 나를 위로할 줄 알고 내가 나를 도닥일 줄 알아야만 그래야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빈 공간이 생겨서 남들을 위로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여유가 없으면 남을 돌볼 여유가 없으니까 먼저 나부터 챙기고 이제 이런 그런 숨은 의도가 있죠. 곡 속에요.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저는 항상 그리고 예술가 분들을 만나면 꼭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네. 있고 항상 여쭤보거든요. 네네. 혹시 주로 어디서 영감을 받으시는 편인가요?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예술가는 뭐 미술관을 다니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서 자연을 보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내 공간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수많은 그 경험들이 이제 들어올 거잖아요. 그 경험들을 노래로 만들고 경험들을 예술화시키고 이제 그런 것에 좀 익숙합니다. 그래서 좀 가사들이 들어보셨겠지만 가사들이 조금 더 생활 밀착형 가사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예민하고 감수성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상에서 작은 것들을 좀 이렇게 쏙쏙쏙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좀 능력은 좀 갖고 있지 않나 좀 스스로 한번 생각은 해봐요. 그러면 사실 이런 경험 일상 속에서 네. 이런 에피소드를 이렇게 쏙쏙 뽑아내려면은 한 순간순간마다 좀 이게 세밀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되게 말씀을 잘해주셨는데요. 사람에게 받는 스트레스, 일을 통해 받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곡을 짓고 음악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진짜로 아픈 건 뭐지? 그러면은 그 아픈 것을 글과 멜로디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외로울 때, 그리고 슬플 때, 그럴 때 그 위로받고 싶을 때 그럴 때 그런 감정들을 곡으로 만들어내기가 훨씬 더 쉬워요. 오히려 기쁠 때 막 행복할 때 이럴 때는 그냥 놀기 바쁘지 곡을 만들기가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곡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입금이 되면 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혹시나 곡을 의뢰를 받으면 입금이 되면 자동적으로 또 그 프로 작곡가로서의 그런 또 그 마인드로서 또 이제 작동이 되죠. 그러면 또 입금이 되면은 네. 기쁜 노래가 더 많이 나오는 편일까요? 입금이 됐을 때 클라이언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뢰를 해준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해달라고 그 컨셉을 줘요. 그러면 그 컨셉 아래서 기쁜 노래를 만들어 준 적도 있고 감미로운 어떤 발라드를 만들어 준 적도 있고 연주곡을 만들어 준 적도 있습니다. 네. 입금에 따라서 이제 많은 게 달라지는 그렇구나. 그럼요. 너무 좋은데요. 그럼요. 음악은 돈이기도 합니다. 그럼요. 요즘 사실 막 이렇게 힘들게 뭔가 꿈을 찾아서 가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서 네. 마음이 안 좋은데 정말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음악도 돈이고요. 음악도 자본의 흐름 속에서 충분히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경제 논리로도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네.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네. 선생님께서는 이 스스로 청춘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너무 당연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청춘은 나이가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또한 그 상상을 했던 것들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그런 것을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해 주시는 거를 텍스트로 먼저 이렇게 접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 글을 보고 이 상상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이 상상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라는 텍스트를 보고 사실 전 진짜 소름 돋았어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순간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의 뭐 올해 명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 청춘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반대로 좀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청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는 거는 안주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안주하고 있고 이제는 다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쉼이 시작될 때, 그때는 이미 이제 그때부터는 청춘이라고 하는 게 좀 지나가는 때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나이와 관계없이 크던 작던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또는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해내려고 하는 용기와 그런 실행력이 있을 때, 그때까지는 어떤 순간에도 청춘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람이 점점 도전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잖아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방금 답변이 제가 오늘 라디오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였는데, 정말 제가 게스트를 정말 잘 모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고 싶은 거나 이루고 싶은 것들이 정말 엄청 많다는 걸 느꼈는데, 그중 하나가 라디오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올해가 한 달 남짓 지나갔는데도 괜히 조바심도 나고 나 잘하고 있는 거 맞나? 하는 걱정이 정말 자주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취업률은 계속해서 또 떨어지고 있고 물가는 엄청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시장 가서 장을 보기가 너무 겁날 정도로 맞아요. 이렇게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 보니, 선생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꿈을 꾸고 이루고 싶은 열정이나 의지가 이런 삶에 대한 힘겨움이나 좌절 등으로 인해서 사기가 꺾이고 있는 것도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종종 경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른들도 당연히 힘들겠지만 이 2030 청년들의 고민거리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미래를 생각하면 갑자기 막 숨이 턱턱 막히고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희망을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회초년생들이나 삶의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하루의 노래 중에 위로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잘난 체 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조용하게 음악으로 여러분에게 자그마한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세요. 우리 한번 잘 견뎌내봐요. 그럼 그 노래는 이제 코너 끝날 때 위로라는 노래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고 보니 최근에 콘서트 하셨잖아요. 네네. 네, 함께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걸리셔서 우여곡절이 많으셨는데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잘 마무리했고요. 송년 콘서트가 신년 콘서트가 되어버렸지만 객석을 정말 가득 채워주셔서 관객들의 힘을 받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연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사실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관객들과 직접 눈을 마주치고 노래를 부르고 그 눈빛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번에 제가 콘서트 못 갔었는데 다음에는 제가 정말 꼭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꼭 오세요. 네, 그럼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콘서트에 못 가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추천해 주실 노래 한 곡 더 있을까요? 아워송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오늘 하루 2집의 수록곡이고요. 아워송 아마 들으시면
아마 특별히 청년분들이 힘이 좀 많이 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까 추천해주신 위로라는 노래와 같이 두 곡 듣고 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위로 먼저 듣고 아워송 듣고 오실게요. 내가 그대를 위로한대도 그대는 어떤 위로가 되지 않겠죠. 내가 그대를 사랑한단 말해도 아픔을 삼키기만 하겠죠. 상처 입은 너의 영혼 움츠린 채 주저앉은 너 그랬으니까 서 있는 것조차 힘들다는 걸. 그래 괜찮아 그대로 있으면 돼. 그냥 너의 큰 숨을 쉬게 해. 상처 입은 너의 영혼 움츠린 채 주저앉은 너. 그랬으니까 손 내미는 것조차 힘들다는 걸. 그래 괜찮아 그대로 있으면 돼. 그냥 너의 마음을 쉬게 해. 우리가 네 곁에 있을게. 왜 그런 거 있잖아. 날도 흐리고 기분도 그렇고 해서 어지럽잖아. 이렇게 흐릿한 날 노래를 불러봐. 기분
기분 좋아진 말들로 이어진 그런 노래 랄라랄라 어깨춤을 추며 랄라랄라 노래 불러봐 랄라랄라 함께 손 흔들며 랄라랄라 노래 불러봐 왜 그런 거 있잖아 살아가다 보면 별거 아닌 일에 맘이 흔들리잖아 이렇게 우울한 날 노래를 불러봐 기분 좋아진 말들로 이어진 그런 노래 너를 닮은 노래 예쁜 노래 너를 위한 노래 Love yourself 나를 닮은 노래 멋진 노래 나를 위한 노래 Love myself 라라라라라라라라 노래를 듣다 보니 누군가 한결같이 내 옆에서 힘이 돼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축복받은 삶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은 또 결혼하셨잖아요. 네네네.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아내분이실 것 같은데 결혼한 지 20년 정도가 되었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결혼하니까 어떠세요? 인생 선배님으로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하나씩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점은요. 내 편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나쁜 점은 모든 일을 다 상의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덜 자유스럽다고나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나쁜 점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내 편이 생겼다고 하는 좋은 점이 훨씬 큽니다. 그렇죠.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 보니까 이렇게 비상금도 이렇게 몰래 모아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드니까 네네. 결혼에 대한 정의? 결혼은 뭘까? 왜 하는 거지?
꼭 해야 되나?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요즘은 비혼주의도 많기는 한데 네. 전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많은 청년들이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결혼? 뭐 이러면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하지 않은 많은 청년들에게 먼저 결혼해 보신 선생님께서 방금 결혼 뭐 좋다고 하셨는데 뭐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또 진짜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할까요? 일단 결혼은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각박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내 편을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완벽한 내 편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결혼이라는 것이 너무나 좀 저는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요즘 참 힘든 일이지만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대화가 또 안 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 사랑에 대한 도파민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럼 좋아하는 게 비슷하고 또 함께 많은 걸 공유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결혼을 해도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함께 꿈꾸는 미래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네. 제가 뜬금없지만 결혼에 대해 여쭤본 이유는 사실 요즘 청년들이 힘든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헤쳐나가야 할 난관 같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뭐 대학 졸업하면 취업, 요즘 취업도 참 힘들긴 하지만 제 친구들 아직 한 절반은 놀고 있거든요. 아이고. 근데 또 취업도 안 되는데 연애하라 하고, 연애하면 결혼하라 하고, 결혼하면 애 낳으라 하고, 이렇게 생각만 해도 숨이 차는데, 이 모든 걸 겪어오신 어른들의 이야기도 이번 라디오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들려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 궁금해서 한번 준비를 해본 코너거든요. 네네. 사실 저처럼 저 올해로 이제 만 50살이 딱 됐거든요. 50살처럼 안 보이죠? 그럼요. 감사합니다. 저처럼 50살 정도 되는 분들이라면 사연 없는 인생은 정말 없을 겁니다. 그만큼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럼에도 뒤를 돌아보면 그래도 못 견딜 만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힘들어도 말이죠. 특히 육아는 여자에게 있어서나 남자에게 있어서나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들면서도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 당시에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듦을 잘 견디시면 반드시 쉴 시간이 돌아오더라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생은 얇고 길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결혼은 완전 강추합니다. 결혼 강추하시는 분 사실 없었거든요. 제 주변에.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근데 제 주변에서도 결혼을 이제 슬슬 하기 시작하던데 정말 어른분들도 뭐 한 번쯤은 해봐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진짜 나 결혼하길 잘했다. 진짜 꼭 결혼해라 이런 분들은 없어서 이렇게 결혼 좋다고 말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께서는 또 뭔가 그런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았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오늘의 게스트로 초대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청년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뭔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 아직까지는 소중하더라고요. 이렇게 누군가 함께하는 시간도 좋지만 그만큼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충전하고 휴식을 취하는 과정도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시간이라고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인지 아무래도 결혼하면 좋은 점도 많겠지만 이 단점 중에 하나가 내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 제 주변에도 몇 년 새에 자취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네. 가족들이랑 부모님이랑도 거의 안 살아요. 그래서 저도 자취하고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이 조용하면은 아직까지는 좋더라고요. 누군가는 또 이렇게 적적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반면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힘든 마음을 충전하는 게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다시 에너지를 또 채우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이 또 있어도 이렇게 부족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혼자가 좋긴 한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라디오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됩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미혼인 분들은 물론 개인의 시간을 가지기가 상대적으로 결혼한 분들에 비해서 좀 쉽고요. 저는 쉽다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미혼인 분들 당연히 개인의 시간을 가져서 그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결혼한 분들도 서로 육아를 도와가면서 당연히 개인의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개인의 시간을 많이 희생해야 했고요. 감수해야 했었지만 어떻게 그 고비만 잘 넘기면 자기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꼭 결혼을 해서라도 반드시 개인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 이 가사 분담이 가장 좀 큰 이슈가 되잖아요. 이 가사 분담에 대한 어떤 남성들의 생각이 아직 더 많이 바뀌어야 되기는 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맞아요. 요즘은 또 맞벌이 하는 부부들도 많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선생님은 예전부터 가사 분담 정말 잘해주셨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하시고 이렇게 또 말씀도 해주실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런 좋은 말씀도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해주실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서 더욱 와닿고 더욱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취미에 대해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네. 혹시 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취미이자 직업이자 특기이자 뭐 다 되는 거기도 한데요. 저한테는 음악입니다. 이 음악은 어떤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표현하는 좀 완벽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노래를 만들고 또 그것을 음반으로 만들고 또는 음원으로 만들고 공연하는 것만큼 저에게 있어서 완벽한 뭐 취미나 직업이나 특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음악입니다. 그러면은 이 선생님의 약간 소울메이트 같은 이 음악에 네. 이 작곡과 노래를 하시게 된 배경도 좀 궁금한데 짧게 네. 들려주실 수 있나요? 곡을 보통 그 지을 때 콩나물 대가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음표를 막 그리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음표를 그때 당시에 그릴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한 전공자가 아니거든요. 비전공자라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휴대폰 또는 녹음기에다가 흥얼흥얼거리면서 이렇게 음을 이렇게 녹음을 해놨었어요. 그 녹음한 데다가 가사를 그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른 가사를 붙이고 살을 붙여보고 그러다 보니까 한 곡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두 곡이 나오고 그런데 한 곡 두 곡 쓰다 보니까 더 욕심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악보 그리는 법을 공부를 하고 화성학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악보도 그릴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자꾸 그 더 이제 그 깊어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감수성도 더 예민해지고
글이나 멜로디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더 대중적으로 좀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제가 음악에 재능이 전혀 없어서 아까 그 다른 데 있으시겠죠? 콩나물 그것도 그리다가 말았거든요. 아,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조금 민망하긴 한데 네. 그렇다면 청취자분들께 이렇게 뭐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 한 곡 더 있으실까요? 진짜 있습니다. 진짜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는 오늘 하루 2집에 있는 타이틀곡인데요. 나도 모르겠어요를 추천합니다. 제가 이제 50살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40대 때 지은 노래예요. 40대 때 중년 가장의 이야기를 무겁지 않게 담담하게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아이 학원비도 걱정되고 내 건강도 걱정되고 엄마 건강도 걱정되는데 마누라는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재밌게 그냥 풀어내봤는데 반응이 꽤 좋아요. 네. 제가 40대 중년 가장이 아닌데 벌써부터 약간 기대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에 나도 모르겠어요 듣고 오실게요. 슬프냐구요 안 슬퍼요 그럼 좋냐구요 그건 아니구요 짜증나냐구요 그것도 아니구요 그럼 어쩌라구요 나도 모르겠어요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딸아이 수업료를 걱정하고 엄마 아플까봐 전전긍긍하고 마누라는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녁에 한잔하고 또 한잔하고 그러다 보니 생각이 났어요 슬프냐구요 안 슬퍼요 그럼 좋냐구요 그건 아니구요 매일 하기 싫은 일을 하고 딸아이 학원비를 걱정하고 체력 떨어지는 내가 걱정되고 마누라는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녁에 한잔하고 또 한잔하고 그러다 보니 생각이 났어요 슬프냐구요 안 슬퍼요 그럼 좋냐구요 그건 아니구요 짜증나냐구요 그것도 아니구요 그럼 어쩌라구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어쩌라구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이를 먹는다는 게 이런 감정이네요. 사십 대 중년 가장의 이야기를 듣고 오니까 뭔가 오늘 하루 내가 별로 힘들게 안 산 것 같아요. 정말 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고요. 감사합니다. 앞서서 혼자 하는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번에는 뮤지션답게 누군가와 함께 즐기고 있는 취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어떤 취미가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저는 여행입니다. 특별히 제주도 여행을 딱 꼽아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주도에 여행 가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아까도 라디오 시작하기 전에 진짜 제주도에서 살고 싶을 정도로 애정을 맞아요, 많이 맞아요. 드러내셨어요. 맞아요. 한 2주 전에 가셨다고 하셨죠? 네, 그 좋아하는 동생들이랑 같이 제주도에 금방 좀 다녀왔고요. 다음 달에도 또 가족들과 함께 또 갈 겁니다. 혼자도 가기도 하고 여럿이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짜 대단하세요. 그렇다면 혹시 제주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나 추억 있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늘 언제나 사려니 숲길을 너무나 좋아하고요. 아실 겁니다. 네. 그 쭉 뻗은 그 나무 사이에 햇살이 들어오는데 그 땅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늘 보고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생각을 좀 비울 수 있는 곳이어서 너무나 좋고요. 좋은 추억이 있는 건 가족과 함께 아무래도 갈 때 가장 좋죠. 그래가지고 아이가 요만할 때 이만해졌을 때 지금 이제 다음 달에 갈 때는 이제 성인이 되는 딸과 함께 네. 가는 거니까 그렇게 좀 추억이 이렇게 좀 쌓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 갑자기 또 여행이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저는 진짜 몇 달 전에 여행 가려고 이렇게 돈 모아놨는데 네. 너무 모으는 게 힘들어서 막 포기하고 그냥 생활비로 그냥 써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의지가 더 활활 타오르는 게 이 올해는 진짜 돈 더 열심히 모아서 좋은 데로 여행을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이팅입니다. 청취자분들도 지금 기억에 남는 여행지를 떠올리고 계시나요?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게 좋은 추억을 쌓고 그것을 기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계실 테지만 제가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기대하는 점은 제 이야기를 듣고 청취자분들께서 여운이 남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1분 1초가 소중한 시간인데 라디오 들으면서 보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라디오를 듣고 나도 나중에 여기 가봐야지, 이거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 진짜 좋겠다 싶더라고요.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사실 단순한 성격이라서 고민이 별로 없거든요. 네. 좀 뭐 자고 일어나거나 뭐 밥 먹고 나면은 금방 까먹거든요.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술을 못해요. 다른 걸 잘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우선 뭐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보고 네네. 또 결과가 좋지 않으면 또 다른 거 해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패보다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전하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아까 뭐 이루고 싶은 거 바라는 거 새해에 한 7가지 정도 빌었다고 했는데 네. 선생님께서는 혹시 올해 소원이나 아니면 늘 바라시는 게 있으실까요? 아까 조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꼭 솔로로 음원을 꼭 내보고 싶은 게 올해 소원입니다. 올해 소원이고요. 그리고 방송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을
이제 거의 끝나가요. 그래서 새로운 집에 대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좀 로망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더 그 리모델링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집을 더 예쁘게 좀 꾸미는 그런 좀 작은 어떤 그런 재미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딸 애가 아빠를 닮았는지 음악을 잘해서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에 가거든요. 그래서 작은 소원이 있다면 딸애가 건강하게 음악을 잘 공부하는 것, 뭐 이런 그런 좀 소소한 소망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1년 동안 건강하기. 네, 이렇습니다. 네. 맞아요. 문득 이제 또 따님께서 20살 되고 이제 또 서울로 올라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또 사실 삶의 형태가 좀 바뀐다. 완전히 바뀌죠. 예. 이젠 저하고 와이프하고 노후라고 하잖아요. 그쵸. 노년, 노후를 생각하는 정말 둘이서 어떤 알콩달콩 그 삶을 영위를 해야 되고요. 또 딸은 딸대로 이제 성인으로서 자기의 삶을 이제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부터는 완전히 어떤 그 형태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잘 적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뭔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10년 전에 저희 아빠가 제가 막 엄마 아빠랑 같이 살기 싫어서 막 대전 대학교에 막 면접 보러 가고 그래서 아빠가 진짜 서운해 하셨거든요. 결국엔 가지 않았지만 그때가 좀 떠오르는데요. 네네네. 아빠는 이 라디오를 듣지 않겠죠? 네. 좋습니다. 따님은 이 라디오를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이렇게 간절하게 또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거를 알아주면 또 좋으니까. 또 라디오에선 얘기할 수 없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표현도 되게 잘 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또 미울 때도 많아요. 그쵸. 맞아요. 네네. 그래서 따님도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또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밟을 텐데. 맞아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네. 청년들의 삶이 많이 힘들잖아요. 네. 이번에 뉴스 보니까 이제 공무원 월급이 2.5% 올랐다고 하던데 물가는 한 4% 올랐거든요. 거의 뭐 뒷걸음질 치기로 지금 월급이 내려갔어요. 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직장에 또 취업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것들이 되게 소소하고 별거 아닐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게 인생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들 힘들어서 막 연애, 결혼, 출산 이런 것들을 많이 포기하고 있는데 뭐 심지어 내 집을 가지고 싶다. 뭐 인간관계를 잘 해내고 싶다. 그리고 뭐 이런 오늘 나눴던 주제, 희망에 대한 네.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순간들이 찾아오는 청년들도 많다고 해요. 네. 그런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은 선생님만의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우리 같이 잘 한번 버텨봅시다. 저도 50이 처음입니다. 여러분도 지금이 처음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만 잘 못하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도 안 그런 척 할 뿐이지 다 두렵고 무서워합니다. 결국에는 버티는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 같이 버팁시다. 네, 맞아요. 정말 버티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기더라고요. 정말 저희 모두 화이팅이고요. 화이팅. 네, 그럼 마무리하면서 오늘 저와 같이 라디오 함께 하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손 DJ님께서는 생각이 무척이나 깊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굉장히 예쁘십니다. 어머. 그리고 그 DJ님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저는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음악을 못 하신다고 막 그렇긴 하셨지만 뭘 하셔도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라디오 진행을 너무나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도 진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랑 같이 있으면은 하나하나 다 칭찬받고 그래서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오늘 라디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